저는 창원항시 호장공파 사무총장으로 일하는 황정보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박동 박사님으로부터 거의 다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삼국지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록한 내용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2022년 10월 박동 박사님께서 황씨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청하고 저는 황씨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돼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박동 박사님을 찾게 되고 박동 박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먼저 박동 박사님께서 저술하신 동의삼국지가 출간된 데 대하여 이런 대한민국 역사학계의 큰 홍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의삼국지 출판 기념 학술 대회에 참여하고 부족한 저에게 박동 박사님을 비롯한 여러 제야 학자님들 앞에서 동의삼국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삼국지는 만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과 한반도와 대륙을 뒤흔드는 대서사시를 기록한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동의문명이 북경 일대에 있었고 고구려가 북경 일대에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은 실로 한국사를 교과서를 통하여 학창시절에 배운 저로서는 동의삼국지의 내용은 매우 생소하고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간 1년여 동안 박동 박사님과 거의 매일 전화를 하는데 하루에 1시간 이상 2시간씩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배웠습니다. 월지족과 추경족이 뭐라는 것도 배웠고, 이것을 배운 저도 이 동의삼국지를 읽어보면 참으로 어렵다. 그러면 일반 독자들은 이 정의를 얼마나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건 소설 형식으로 썼지만 실질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연구해야 할 역사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동의삼국지는 읽으면 읽을수록 중국의 실체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없는 나라였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이동해온 월족과 추경족, 그분들이 이동을 하면서 중국 중원을 지배하였으며 중국인의 조상은 애시장초 없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뿌리라는 화화족은 혈연 중심의 시족이 아니라 영토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주나라가 만들어지면서 그 여러 종족들이 모여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이란 혈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구려 역사가 엉터리로 쓰여지면서 한국사에 실려있는 내용을 학생들과 한국인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어찌 동이족 역사를 한반도 안에다 묶고 두려한 이 자들에 의해서 한민족 스스로 자가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저는 동의삼국지 30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아직도 배포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책이 너무 어려워서 저도 책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끝까지 정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근성으로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천천히 정독을 하면서 읽어야지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제가 동의삼국지에 수록된 일부분이 포상 팔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창원 황씨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은 중국의 역사를 사망 오제로부터 만들어내고 그 중에 황제 헌흥공을 중국인의 시조로 갑니다. 중국에 사는 황씨들은 자신들이 현재 중국인이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황제 헌흥공의 후손들은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사는 많은 시족의 성씨들도 황제 헌흥의 후손들입니다. 그럼 황제 헌흥은 누구인가요? 황제 헌흥은 동이족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황제 헌흥을 동이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시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족, 즉 고조선은 동이족의 나라입니다. 고조선의 주축 세력은
우이족과 추경족입니다. 우이족 즉 월지족 달을 숭상했고 추경족은 태양을 숭상했습니다. 고조선을 이룬 주축 세력은 월지족과 추경족이라고 저는 박동 박사님께 배웠습니다. 황씨는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 7억 5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 황씨는 7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 정도의 많은 우리 황씨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100분의 1이 황씨라는 것입니다. 황씨의 역사는 요인금이 사망오제에 나온 요인금이 해련공에게 치수의 공이 있다고, 그러니까 홍수가 너무 잦았는데 홍수를 잘 예방했다고 지금 중국의 산세성 려양시 펀양의 땅을 하사하고 그것을 황복이라고 했으며 황제 헌원의 후손이라고 하여 성을 누를 황자를 줬습니다. 그리고 구루 문자를 붙여줘서 황운, 이렇게 황운이라는 분이 우리 황씨의 시조입니다. 기원전 2240년경부터 기원전 2220년경 황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황국은 다시 기원전 845년에 현재 하남성 황천에 건국되었다가 기원전 648년에 초나라에 멸망하였습니다. 무려 1400년간을 역사를 가졌습니다. 한국의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 김씨이씨 머리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돌을 던지면 7천만 명이나 되니까 100분의 1이니까 우리 황씨의 머리에 돌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씨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황씨 종친회를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태국에서 했고요. 이제 올해는 인도네시아에서 합니다. 이렇게 각국을 동남아시아 각국 돌아다니면서 했고 우리 한국에서는 2019년에 세계 황씨 종친회를 했습니다. 박동 박사님께서 황씨 역사적 기원이란 유튜브 방송에서 차은왕 씨가 골포국의 주인이었다. 저는 황씨지만 전혀 듣지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골포국이 있었다. 창원에 골포국이 있었다. 그리고 김수로 왕의 김의 김씨 김수로 왕의 영신가는 황씨와 흉노조 김씨와의 전쟁을 하는 내용이라는 내용을 시청하는 순간 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함안, 김해 일대에 거북 부자가 들어간 지명이 지금도 20개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제 가슴에 붙여 있는 이 배지가요, 이건 거북이를 뜻합니다. 금 세 돈을 그려서 만들었습니다. 그 거북이를 보면은 여기에서 누를 황자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각골문 시대부터 이 거북이 모양에서 누를 황자가 생긴 것입니다. 구지가 많은 분들이 학창 시절 때 구지를 배웠죠. 구화, 수기현화, 약불현야, 번작이 끼갸. 이것을 해석하신 분이 또 박동 박사님입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약 머리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내용이 김수랑을 영접하는 영신가로 들리십니까? 박동 박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황씨들아 머리를 내밀어라. 머리를 내밀지 않고 그 산속에 숨어 있으면은 불을 질러서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김해에는 구지봉이 있습니다. 구지봉에서 흉노족하고 황씨의 골포국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황씨들은 구지봉 산 위에 있고 흉노족들은 산 밑에 있는데 도저히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산에 불을 놓겠다. 그렇지 내려오지 않으면 불질러 버리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산에 불질러서 널 구워서 먹겠다. 이것을 누가 들어도 이것은 김수로 왕을 영접하는 영신가가 아니고 황씨와 흉노족 간의 전쟁을 얘기하는 가사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최초로 박동 박사님이 해석해서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저는 이 순간 정신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황씨 사무총장으로서 문중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 그동안 다 헛된 것이었고 진정 우리의 역사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 거북구자가 들어간 지명, 뭐 구산동, 구산면, 구산리 이렇게 지금 많습니다. 지도에 보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마산, 창원, 함안, 김해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거북구자가 들어간 많은 지명을 근거로 골포국이 있었는데 골포국은 창원왕씨 나라였다. 여러분들은 골포국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창원왕씨 홈페이지에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기원 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경에 골포국이 있었다. 이것이 창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도 거짓입니다.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 창원왕씨가 아까 얘기했죠. 648년에 중국의 황국이 망했는데 648년 황국이 멸망하고 그때 들어와 가지고 마산만으로 들어와서 그 땅 넓고 무역하기 좋고 곡창지대인 창원까지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웠다. 그런데 여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황씨이기 때문에 근거를 찾아보니까 기원전 356년에 중국의 진나라 성상이었던 황경수라는 분이 황경수, 황경태 두 분을 데리고 한반도로 건너오셨습니다. 왜 건너왔냐? 진시황의 할아버지가 이제 진효왕입니다. 상황을 동용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법가를 적용해서 나라를 통치하려니까 태자의 서성이 잘못을 하면 태자가 잘못하면 태자의 서성을 말이에요. 큰 서성은 코를 베버리고 작은 서성은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두의 머리에다가 인두에 찢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법을 시행하니까 황경수 공께서 성상이었는데 이건 안 되겠다 하고 반대를 했더니 이제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한반도로 도주를 한 게 기원전 356년입니다. 그런데 이 골포국은 서기 23년에 왕망이 이제 유방이 세운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신국을 세웁니다. 근데 이 신국도 딱 15년간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 광무제에게 망하죠. 유수 광무제에게 이제 신국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망편에 섰던 흉노족들이 여기저기 요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광무제가 왕이 되니까 다 죽임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두, 중국의 칭다오가 아니고 청두라는 곳이 있습니다. 청두의 폐수였던 김탕이 흉노족을 이끌고 한반도로 대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민정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뭐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까 뭐 살려만 돌려고 이렇게 하더니 점점 씨족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인구가 많아지죠. 인구가 많아지니까 황씨 나라인 골포국에 도전합니다. 그것이 김해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김해라는 지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씨들이 그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김씨의 바다다. 그래서 김해라고 했지 그 옆에는 황산하라고 강이 지금의 낙동강이 황산합니다. 이것도 박사님이 다 찾아준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또 양산 부근에 황산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곳의 지명이 황자가 들어간 지명이었는데 흉노족 김씨들에게 김해를 빼앗기게 되니까 그곳이 지금 김해라는 지명이 된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서기 209년에 포상팔국이라는 이렇게 전쟁이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죠. 포상팔국 전쟁. 이거는 아주 박동 박사님은 이건 중국의 적격 대전보다도 큰 전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포상팔국이 아라가야 즉 지금의 함안입니다. 포상팔국이 함안과 전쟁을 하는데 그럼 왜 내륙에 있는 함안 지역을 8개 나라가 공격을 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아라가야는 내륙에 있는 국가로서 해외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통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라가야는 해안을 끼고 있는 다른 여러 나라의 행포를 부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포상팔국은 골포국에 모여가지고 아라가야를 공격을 합니다. 당연히 8개의 나라가 아라가야 1개 나라를 공격하니까 아라가야는 전쟁에서 지게 되죠. 그런데 아라가야는 신라에다가 이 구원병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물계사전에는 신라의 도움으로 아라가야가 승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금방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서기 209년 내해 이사금 석씨가 왕을 할 때였습니다.
이 당시 신라는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신라의 도움이 있더라도 아라가야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부식은 삼국사기에 아라가야가 승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진 골포국이 바로 3년 뒤인 서기 212년에 무슨 힘이 남아서 또 호상 팔국이 금강과야와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전쟁에서 진 나라가 3년 뒤에 무슨 뭐 힘이 남아서 금강과야를 전쟁을 하겠습니까? 호상 팔국이 진 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김부식이 엉터리로 역사를 썼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 호상 팔국이 금강과야를 공격을 하는데 또 금강과야는 신라의 도움을 요청했겠죠. 근데 신라의 병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금강과야는 뭐 호상 팔국이 진격을 하니까 항복을 합니다. 이 호상 팔국은 어디까지 진격을 하느냐? 이게 울산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 울산은 어디입니까? 신라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도 호상 팔국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박사님은 호상 팔국 전쟁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김부식이 이렇게 쓴 건 거짓이다. 어디에 그런 근거가 나왔냐? 중국의 삼국지 동위지전 거기에 보면은 머리를 숙였다. 이렇게 기록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부식은 김의 김씨로서 김씨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많이 써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국사기입니다. 이렇게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김씨들이 입맛에 맞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이제 그 동의삼국지에도 기록을 하셨지만은 읽어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17세 내무왕부터 23세 법홍왕까지 신라는 선비족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사에는 전부 다 내무왕부터 김씨들이 세서 왕조가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세고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밝혀낸 분이 박동 박사님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모씨, 루씨, 노씨들이 이 신라를 한 제가 계산하니까 180년 가까이 되는데 이때를 신라를 점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서 보니까 이 540년에 서기 540년에 법홍왕이 죽었다고 써있는데 고구려가 이제 신라를 침공한 시기가 이 법홍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광개토왕한테 또 법홍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라라는 나라는 고구려에 점령이 된 상태니까 뭐 이 선비족들이 실력을 해서 그 다음에 왕은 실성왕이란 김씨가 15년간 정권을 차지하고 있다가 그래도 선비족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뒤에 아들 눌지왕이 정권을 차지합니다. 다시 그 선비족들이 다시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홍왕 시절까지 한 그 180년간을 이 김씨가 아닌 다른 성씨가 이렇게 신라를 통치를 하는데 또 한 가지 이제 그 박동 박사님께서 설명하기를 동로마와 서로마 제국을 침범하여 유럽인들 간담을 써놓게 한 흉노족 아틸라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8년간 유럽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아틸라가 갑자기 453년에 죽자 훈족은 갑작스럽게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럼 이 훈족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몽골 지방으로 돌아왔겠죠. 몽골 지방으로 돌아왔는데 어디에도 근거는 없지만은 이 흉노족 그러니까 경주 김씨의 시절은 김알지죠. 김알지 후손들이 신라가 선비족에게 빼앗기니까 배가 아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몽골 지방에 있는 흉노족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는 박사님이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520년부터 540년간에 대거 경주로 들어와가지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주변 국가를 점령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강가야를 공격을 하니까 금강가야에서는 싸우지도 않고 그냥 손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게 532년이고 그 다음에 540년경에 골포국도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씨의 나라가 무려 굉장히 오래되죠. 황씨의 나라가 뭐
이 300년부터 지금 800년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오래된 것이 우리 황씨고 창원 황씨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박사님의 가르침 덕분에 제가 이걸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문중의 사무총장으로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한 100개 이상의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증거가 되는 것이, 이것도 박사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 아틸라가 막 그 유럽을 공격할 때 황금, 모금 세 자루를 만들었답니다. 세 자루. 이것이 뭐 하나의 로마에 있는지 모르겠고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답니다. 하나가 근데 경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왜 경주에서 발견됐을까요? 이것은 아틸라의 후손들이 경주로 대거 들어오면서 가져갔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틸라의 세력들이 후손들이 경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신라가 강성해졌고, 신라가 강성해짐으로써 금관가야도 멸망됐고 그 골복도 멸망하고 주변에 있는 뭐 가야들, 대가야, 소가야 이런 가야들이 전부 다 흡수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예세의 흥미버섯. 동이 삼국지에서 다 하지 못한 내용은 현재 박동 박사님께서 또 집필 중에 계십니다. 저는 창원 황씨로서 황씨 역사를 알게 해주신 박동 박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들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황씨만이 아니라 박동 박사님이 언급하신 모든 황씨들이 박동 박사님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한국사는 다시 쓰여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저 이야기를 귀담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